혹시 요즘 이런 생각 스치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흐려지는 것 같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는 똑같이 나이가 들어도 더 단정해지고 더 고급스러워지고 심지어 예전보다 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까지 생깁니다. 옷이 바뀐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꾸민 것도 아닌데요. 그냥 그 사람 옆에만 가도 공기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 살면서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예민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꾸 외톨이가 됩니다. 이 차이는 사실 힘든 현실에서 더 뚜렷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도 예민해지고 몸은 천천히 지쳐가고 사람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자신감은 쉽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의 내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노년층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정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타고난 성격도 아니고 젊을 때부터 특별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습관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마음의 움직임들이 그들을 귀티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온 거죠. 그리고 이 습관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꽃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빛이 강해지는 사람들만 가진 7가지 비밀을 조용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예의나 태도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 말투, 관계, 마음의 흐름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인생을 뒤집는 7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빛내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비밀을 조용히 열어볼까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사람의 품격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순간은 아침에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허둥대고 어깨가 움츠러든 채로 하루를 버티듯 시작하죠. 반면 어떤 분은 티도 내지 않은 채 단정한 기운으로 조용히 하루를 열어갑니다. 이 두 사람은 하루의 끝에서 완전히 다른 표정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침에 뭐 조금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 조금이 쌓여 얼굴의 결이 달라지고 목소리의 진동이 달라지고 사람과 마주 앉는 태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신경과학에서도 말하죠. 아침에 취하는 첫 자세가 뇌의 긴장도를 하루 종일 결정한다고요. 어깨가 굽고 턱이 처진 채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위험을 대비하는 모드로 들어가고 반대로 어깨를 펴고 목을 자연스럽게 세우면 불안과 예민함이 줄어들며 안정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동네에서 늘 마주치던 어떤 할머니 한 분. 몸집은 작고 말도 많지 않은데 마주칠 때마다 묘하게 단정한 기운이 느껴지는 분. 눈가에는 주름이 많지만 걸음마다 묵직한 평정이 흐르고 아침마다 가볍게 목도리를 고쳐매며 하루를 여는 모습이 참 고요하지요. 그런 분 앞에서는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극적인 말도 조용해지는 그런 힘. 그건 절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온 하루의 출발 자세가 만든 결과입니다. 반대로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 있고 별일 아닌데도 신경이 예민하게 서 있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쉽게 격해지는 분.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아침을 마음이 아닌 습관적 긴장으로 시작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삶의 표정 전체를 가만히 흔들어 놓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첫 습관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어깨를 살짝 펴고 턱을 자연스럽게 들고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를 띠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온몸에 오늘 하루는 괜찮아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품격의 자세를 기억합니다. 여기서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깨 펴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금방 무너지는데 미소를 지으려 해도 표정 근육이 굳어서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보는 시간을 주는 일입니다. 단 10초만이라도 자세를 고쳐 세우면 그 10초가 하루의 정서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먼저 품격을 익히고 마음은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첫걸음은 나이가 들수록 큰 장점을 줍니다. 감정 기복이 줄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줄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지혜로운 톤이 스며들어요. 이건 스스로를 단단히 붙드는 노년만의 지혜이자 자연스러운 귀티의 시작입니다. 아침의 자세는 타인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독이고 지키는 아주 조용한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하루가 쌓일수록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단단함 위에 얹어야 하는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속도가 만들어내는 품격의 힘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구나. 그건 외모나 말의 내용보다 먼저 말의 속도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말이 쏟아지듯 쫓기고 누군가는 말이 물결처럼 잔잔하게 흐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마음의 습관, 삶의 결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단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는 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빨라져도 에너지로 덮을 수 있었지만 세월이 깊어질수록 말의 속도는 곧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음이 지쳐 있으면 말이 거칠어지고 삶이 고단하면 말이 급해지고 감정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을 천천히 하는 분들은 그 목소리만으로도 귀를 쉬게 해줍니다. 말의 속도가 느긋하면 마음의 속도도 느긋해지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산할 때 먼저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속에서 묘한 따뜻함이 흘러나오는 할머니. 목소리가 높지 않고 말의 끝을 예쁘게 내려놓고 상대를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짧은데 그 짧음 속에 배려가 가득한 분. 그분 옆에 서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고 괜히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죠. 반대로 말이 빠르고 높아지는 분도 계십니다. 상대가 말 끝내기 전 끊어버리고 조금만 억울해도 목소리가 올라가고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돌진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런 말투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말투는 얼굴 표정과 생활의 분위기까지 흐려놓습니다. 나는 원래 말이 빨라서 바꾸기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알려드릴 작은 비밀 하나가 있어요.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을 시작하기 전 3초의 쉼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멈춤이 말의 속도를 바꾸지 않아도 말의 질을 바꿉니다. 또 하나의 습관은 상대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말투에서 고요한 품격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끝까지 들어주는 순간
말투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는 억지로 낮추지 않아도 차분한 기운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불필요한 설명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노년의 말투에는 간결함이 품격입니다. 너무 긴 말보다 머물 공간을 남긴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줍니다. 짧지만 단단한 말, 짧지만 따뜻한 말, 그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 시작 전 3초, 상대의 말 끝까지 듣기, 말 한마디를 고르고 덜어내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말투는 놀랍도록 단정해지고 주변까지 편안해지는 고요한 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투의 변화는 당신의 표정에 닿고 표정은 곧 품격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은 관계를 바꾸고 나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말투의 여유에 이어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화려함보다 훨씬 오래 가는 것. 바로 정갈함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순간은 반짝이는 장식이나 비싼 옷을 입었을 때가 아니라 정갈하게 정돈된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기운이라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화려함은 금방 지나가지만 정갈함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설명해 주는 듯 고요하게 퍼져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옷이 많아야 잘 꾸며 보이지? 브랜드가 있어야 있어 보이지. 하지만 시니어 세대에게서 배운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매일 입는 건 손에 익은 몇 벌뿐이고 그 몇 벌이 오히려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갈함은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구김없는 셔츠 한 벌, 늘 깨끗하게 관리된 신발, 나에게 어울리는 색 한두 가지. 그저 철저한 욕심이 아니라 작은 정성이죠. 그리고 그 정성은 사람이 지닌 삶의 결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우리 주변을 떠올려 보면 정갈함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금방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 옷은 화려하지 않지만 빨래에서 각 건져 올린 듯 깨끗하고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겨져 있고 작은 손가방 하나도 깔끔하게 닦여 있는 분. 그분이 앉아 있는 곳만 이상하게 조용해지고 그 자리에 기품이 감돌죠. 반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자잘한 구김이 있고 단추 하나가 느슨하고 신발이 닳아 흐트러져 있으면 그 흔들림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함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정갈함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마음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꾸미기도 귀찮고 정리도 힘들어서 그냥 대충 입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갈함은 시간을 들여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옷을 많이 갖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맞는 몇 가지를 골라 가볍게 유지하는 것. 정갈한 사람들은 옷장에 많은 옷 대신 나에게 편안하고 단정한 기본템 몇 가지로 매일의 혼란을 줄입니다. 불필요한 선택을 덜어내면 마음에도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바로 품격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정돈된 외모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다루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주며 사회적 신뢰까지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정갈함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아주 조용한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한 꾸밈은 오히려 피로하고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갈함은 세월을 더 깊고 아름답게 감싸줍니다. 주름 사이에 따뜻한 빛이 들어앉는 것도
바로 이 정갈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정갈함이 갖춰지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저분, 괜히 마음이 편해진다. 이건 절대 작은 칭찬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얻기 어려운 가장 큰 품질의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갈함을 완성해주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여유를 품는 태도, 즉 여유를 지닌 사람 옆엔 따뜻한 바람이 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변의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마치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호흡하며 세상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 있는 마음의 간격으로 채운다는 것. 그 여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곳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 상대가 편하게 오도록 해주는 배려, 붐비는 버스 안에서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침착함,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 말 한마디를 기꺼이 먼저 건네는 넉넉함. 이런 분은 함께 있는 사람을 억지로 웃게 하거나 억지로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흐르는 안정감이 그 자체로 온도를 바꿔놓는 것이죠. 마치 겨울 햇살처럼 차갑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고 숨이 스르르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정서적 동조라고 부릅니다. 여유로운 사람 옆에서는 긴장했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감정이 흔들리던 사람도 안정된 호흡을 따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즉, 여유는 자신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파장이기도 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실수가 생겼을 때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하는 대신 내가 사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이 작은 허용이 삶의 무게를 한결 가볍게 하죠. 반대로 조급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기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고 자잘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결국 그 조급함이 얼굴 표정에도 말투에도 걸음에도 스며들어 주변까지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상대가 불친절해도 감정을 얹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이럴 수도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노년의 품격을 가장 선명하게 빛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도 심리적 간격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그 차이가 여유를 결정합니다. 짧은 거리도 급하게 걷는 사람이 있고 먼 길도 조용한 발걸음으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어 몸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지만 마음까지 함께 느려져주는 사람은 훨씬 따뜻한 품격을 갖게 됩니다. 여유는 나이와 함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작은 실수 하나에 마음을 다치지 말고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앞에서 너무 빨리 반응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여유를 품게 된 사람은 다음 비밀을 더욱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유 속에서 비워진 마음의 공간, 그 빈자리에는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지혜가 들어올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많은 것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고 비우고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겨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젊을 때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풍요로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깊어지면 집 안가득 쌓인 물건, 옷장 속 입지 않는 옷들, 오래된 서랍 속의 서류와 작은 기념품들,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마음의 무게가 되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집안이 단정하게 비워져 있을 때 그 여백에서 오는 평온함, 가벼움, 그리고 깊은 숨 같은 안정감이 있지요.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여백이 보약이다. 이런 말도 자주 하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줄고 감정 기복이 완화되고 일상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건의 수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가득 찬 공간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공간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죠. 집에 들어서면 향 하나 없이 고요한 공기, 정돈된 식탁 위에 올려진 찻잔 하나, 빛이 잘 드는 창가의 작은 화분. 화려한 건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집. 그 집 주인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버릴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남길 것만 남기기로 했어. 이 짧은 문장이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을 고요히 설명해 줍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릴 필요도 없고 모든 인연을 붙잡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관계, 지치게 만드는 관계, 의무감에만 얽혀 있는 관계는 부드럽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비운 자리에는 반드시 더 고요한 마음의 바람이 들어오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우는 삶이 깨끗하게 살겠다 하는 결벽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비움은 가끔은 엉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고 가끔은 늘어진 날도 허용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천천히 정리하는 여유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이 삶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손이 안 가요. 이런 마음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은 한 번에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딱 하나만, 아주 작은 물건 하나만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리기 어려운 물건은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할까? 이 질문 한 번만 조용히 던져보세요. 대부분의 마음은 그 순간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비움이 자리 잡으면 삶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은 얼굴과 표정, 걸음과 태도까지 번져 귀티라는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하지 않게 조용히 빛나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비움이 주는 품격입니다. 이제 이 비움의 공간 위에 더 깊고 맑은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비밀입니다. 조용히 다음 이야기로 걸어가 볼게요. 살아오며 우리는 이런 어르신들을 종종 만납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눈빛이 또렷하고 웃을 때 생기 있는 주름이 잡히고 새로운 것 앞에서도 겁내기보다 작은 호기심을 반짝이며 바라보는 분들. 그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직도 배울 게 많아.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에너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얼굴을 젊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이나 능력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는 순간 우리 안의 내면의 촉수가 다시 깨어납니다.
감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젖어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맑아지지요. 그래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삶에 신선한 바람이 계속 드나드는 것처럼 안에서부터 얼굴이 밝아지고 표정에는 투명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멈춤을 선택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 배워. 난 이제 됐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자극이 사라지고 일상이 닫힌 방처럼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흐름은 굳어지고 감정은 예민해지고 얼굴엔 활기가 빠져나가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노년층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면 뇌의 활동성이 높아지고 우울감, 무기력, 고립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배움은 젊어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 배움이 꼭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칵테일처럼 화려할 필요도 없지요. 하루 10분 책 읽기, 짧은 기사 하나 읽기, 새로운 운동 한 동작 배우기, 모르는 단어 하나 외우기, 혹은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문장을 한번 따라 말해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마음이 들썩이고 웃음이 피어나지요. 우리 주변에도 배움으로 인생을 더 깊게 만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70대에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 80대에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하는 할아버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메모하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세월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오늘의 나를 어제보다 조금 더 열어두는 마음. 이 마음은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기적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단지 새로운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 방향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피곤해서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다면 더더욱 배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배움은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느릿해도 괜찮고 잊어버려도 괜찮고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이 당신의 표정과 감정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6번째 비밀을 품게 되면 사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얼굴과 태도에 스며들어 주변의 빛처럼 번져갑니다. 이제 마음이 열리고 배움의 바람을 맞이한 자리 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년의 품격을 가장 조용히 그러면서도 가장 강하게 완성하는 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몸은 조금씩 느려지고 관계는 좁아지고 생활의 불편함은 깊어지는데 그 모든 변화가 마음의 결을 민감하게 만들어 놓지요. 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단단하게 다스릴 줄 아는 분들은 표정부터 말투부터 삶의 중심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화려함보다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침묵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고요함을 즐길 줄 알며 삶을 밀어붙이기보다 부드럽게 끌어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화를 억누르거나 억지로 미소 지으며 속마음을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 조절이 아니라 감정 회피죠. 진짜 감정의 품격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불친절하게 말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속이 상하고
반사적으로 날카로운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순간 얼른 반응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아주 짧게라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이 짧은 알아차림이 감정을 폭발로 바꾸지 않고 숨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더럽고 힘든 날, 예전 같으면 화를 벽처럼 쌓아두고 하루 전체를 망쳐버렸던 사람도 오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런 날이네. 괜찮아. 이 단 한 줄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대신 부드럽게 두드려주는 따뜻한 손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능력을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보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가장 가까운 결이기 때문이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평생 쌓아온 지혜가 눈빛과 목소리, 움직임과 태도에 스며듭니다.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년의 진짜 부담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감정의 피로라는 말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단 5초라도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잠시 멈춰주는 것. 그 짧은 5초가 삶을 뒤흔드는 말 한마디를 막아주고 관계의 상처를 줄여주고 내 속을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더 크게 터져나옵니다. 대신 관계가 안전한 사람에게 조용히 털어놓거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마음속에 올라온 감정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도 감정을 다스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마다 조금씩 마음을 고르는 연습을 한 사람에게만 천천히 스며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노년의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마지막 결이 됩니다. 이제 7가지 비밀을 모두 지나온 지금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빛으로 모아볼게요. 살아온 세월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참 많은 것을 견디고 참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참 많은 것을 이뤄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굴엔 주름이 새겨지고 가슴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고요히 쌓였지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는 더 높이 오르기보다 더 멀리 경쟁하기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싶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마음의 습관들은 사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불필요한 힘을 조금 빼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아주 작은 움직임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 나의 하루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단하게 하루를 여는 습관은 당신을 지치지 않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고 천천히 말하는 태도는 사람 사이에 잔잔한 평온을 흘려보내지요. 정갈함은 당신을 자연스러운 기품으로 감싸주고 여유는 주변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바람이 됩니다. 또 필요 없는 것을 비워내는 마음은 당신의 삶을 한층 더 가볍게 만들고 새로운 배움은 당신의 눈빛과 표정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을 단단히 다스리는 능력은 당신의 남은 날들을 흔들리지 않는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품격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치장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의 총합이니까요.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결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지혜꽃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은은한 불빛 하나 켜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지금보다 더 고요하게, 더 단정하게, 더 아름답게 깊어지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